안녕하세요, 끼언입니다. 오늘은 같은 듯 다른 듯한 이 중화권 나라들을 비교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끼언니, 옛날에 중국 남자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지 않으셨나요? 이거 링크예요. 맞아요. 근데 그건 중국 본토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잖아요. 중화권 나라라고 하면 어떤 나라가 떠오르세요? 중국 본토, 대만, 홍콩, 마카오, 그리고 화교가 많아서 말레이시아에서 독립한 싱가포르 정도가 있겠네요. 근데 중화권이라고 해서 이 모두가 한 배를 탄 게 아니에요. 이 중국이랑 대만은 서로 막 대립 중이고 싱가포르는 남중국해를 두고서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죠. 이 홍콩, 마카오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얽히고 설켜 있어서 중국 본토랑 별로 그렇게 감정이 좋지가 않아요. 오늘은 각 나라 사람들의 특징, 성향 이런 걸 주제로 할 거라서 정치적인 이슈, 역사적 이슈 막 이런 것들은 다른 영상으로 다음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국제관계 얘기하고 정치, 역사 이런 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구독자님들이 굉장히 지루해 하세요. 그리고 막 증발해. 숫자가 사라져. 그래서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건데 진짜 그런 주제가 재미가 없어요? 아니면 내가 말하는 재주가 없는 건가? 도무지 알 수가 없는데 아무튼 홍콩 사람들의 특징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홍콩 사람들한테 Are you Chinese? 라고 물으면 진짜 싫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 나갔을 때 외국인들이 우리한테 니하오라고 하면은 빡치잖아요. 화가 나잖아.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홍콩 사람들이 너 중국인이지? 라고 하면은 화를 내요. 정말 싫어해. 근데 이거는 대만이나 마카오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아세요? 홍콩 사람들이랑 마카오 사람들은 언어가 똑같아요. 근데 이 본토 사람들, 중국 본토 사람들이랑 그 만다린어가 아니라서 언어가 좀 달라요. 마치 제주도 방언이랑 서울 표준어랑 다르듯이 못 알아듣듯이 그 정도로 차이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제가 듣기에는 똑같은 중국어인데 그들이 듣기엔 다르다. 이런 게 너무 신기했고 아무튼 홍콩 사람들은 굉장히 스윗해요. 특히 남자가 여자한테 너무 잘해요. 근데 이거는 홍콩 남자뿐만 아니라 중화권 남자 전부에 해당을 하는 건데 진짜 스윗하긴 엄청나게 스윗하단 말이에요. 완전 여자를 공주님 모시기를 해. 그러니까 여자가 모자르니까 남자가 일방적으로 엄청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냥 한 여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10명의 남자가 막 싸워야 되는 그런 수준이니까 얼마나 그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여자들 잘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자들 잘하는 건 중화권 남자의 종특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고 보니까 공통점이 많은데 아싸리 그래. 아싸리 공통점부터 말을 할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화권 남자들은 여자한테 엄청나게 잘해요. 그리고 중화권 여자들은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일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이 경제권이 있으니까 어때? 발언권이 커요. 집안의 실세가 여자야. 우리나라도 어때요? 집에서 경제권을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야? 아빠면은 아빠의 파워가 크고 엄마면 엄마의 파워가 크죠. 중화권에선 여자도 남자만큼 벌거든요. 그리고 끊임없이 벌어요. 쉬지 않고 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발언권이 굉장히 크다. 이런 분위기에서 가부장이란 있을 수가 없죠. 여자가 그 집의 실세입니다. 맞벌이가 거긴 기본 패치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도 가정의 살림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가정일을 여자보다 남자가 훨씬 더 열심히 그리고 잘해요.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리고 TV를 틀잖아요. 그러면은 TV 광고에 주방용품 모델로 남자가 나와요. 장을 보러 가도 거의 다 남자가 장을 봐. 그리고 맞벌이라서 거의 밥을 안 해 먹어요. 외식을 해요. 그리고 이 중화권은 성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이랄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한국은 아직도 유교적인 게 남아있는데 또 이런 말 하면 공격받겠지? 실제로는 아니더라도 그런 척이라도 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동거? 한국에서는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는 문화가 잘 없죠. 근데 이 중화권에서는 동거하는 게 일상이에요. 이게 흠이 되는 일도 아니고 혼전 순결에 대해서 완전 목을 매지도 않아요. 한국도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경제 위기가 왔잖아요.
지금은 초입 단계일 뿐인데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이 이제 한국에 이제 막 시작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적 이유 때문에 동거하게 되는 젊은 커플들이 많아지게 될 겁니다. 돈을 아껴야 되거든. 유럽에도 그래. 이게 월세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월세가 100유로라고 쳐요. 100유로만 싼 거야. 100유로라고 쳐요. 근데 N방을 해봐. 그러면 50유로, 50유로. 응? 이렇게 해서 살 수가 있잖아요. 690 Ah, c'est juste à côté. Hein. Mais c'est ici. C'est pour vendre. Si. 뭐 유럽만 그런가? 미국도 봐봐요. 우리 옛날에 즐겨보던 시트콤이 있죠. 프렌즈라고. 걔네들 어때요? 다 친구가 어떻게 됐어? 같이 살다 보니까 플래시어를 하다 보니까 친구가 된 거잖아. 근데 플래시어를 할 때 남자 여자만 하느냐? 아니야. 남자 여자도 같이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간단한 게 사귀면서 동거하는 게 제일 간단하죠. 연인끼리 같이 살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 돈이 안 들어. 데이트하는데 돈이 안 들어. 집에서 데이트하면 되잖아. 거기에다가 식비도 절약이 돼. 뭐 데이트할 때 나가서 먹을 필요 있나? 장을 봐서 직접 해서 먹으면 식비도 훨씬 더 절약이 돼. 데이트도 집안에서 데이트를 하니까 돈이 안 들어. 홍콩도 집값이 장난이 아니에요. 엄청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 거기서도 거의 다 동거를 해요. 그리고 중국 애들은 결혼도 되게 빨리 하는 거 아시죠? 거의 대부분 30 되기 전에 결혼해요. 아무튼 한국은 결혼 전에 동거 경험이 있다 이러면은 흠이 있는 사람으로 판단을 하잖아요. 뭐 한 돌싱 정도로 보잖아요, 그 사람을. 그래서 동거 경험이 있더라도 쉬쉬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런 문화가 앞으로는 빠르게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벌이에 대해서도 그래요. 앞으로는 맞벌이가 당연한 것이라고 인식이 될 거예요. 지금도 바뀌고 있죠.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한 명이 벌어서는 생활이 안 되는 거야. 아무튼 중화권에서는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도 계속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을 절대로 손에서 놓지 않고 오히려 베이비시터를 고용을 해서 월급을 주고서 자기는 계속 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홍콩 같은 데 가보면은 베트남, 필리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터로 와 있는 거죠. 주 1회 휴무고 가정살림도 다 하고 청소, 빨래 이런 걸 다 하고 아기까지 다 케어를 해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홍콩인들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베이비시터를 구할 수 있다라는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안 살림도 다 해줘, 아기도 봐줘. 그러니까 마음 놓고 맞벌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외국인이라고 절대로 임금 차별을 하지 않죠. 한국인이랑 같은 임금을 줍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맞벌이가 일반화가 될 건데 그러면 아기를 봐줄 만한 기관이나 시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유럽처럼 국가기관에서 봐줄 수 있도록 법을 제정을 하던가 크러쉬 같은데 아니면 이 홍콩처럼 외국인 노동자를 저렴한 가격에 데리고 와서 쓸 수 있도록 가격을 후려치기를 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을 하던가 이 둘 중 하나의 길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또 사회 문제로 얘기가 새고 있어. 이러면 지루해서 안 된다고. 어디까지 얘기했지? 홍콩 여자. 홍콩 얘기를 하고 있었지, 그죠? 원래 홍콩의 여자들의 몸값은 굉장히 높았어요. 굉장히 셌어. 왜? 여자 수가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홍콩 남자들이 집값 다 냈어야 돼요. 집도 구매했어야 되고 여자한테 결혼 지참금도 바쳤어야 됐고 그리고 또 결혼하고 나서 동남아 가정부를 부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전부 다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였어요. 갖춰져야 되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야지 여자가 결혼을 승낙하고 말고를 하죠. 그러다 보니 어때? 홍콩 여자들 콧대가 하늘을 찔렀어요. 그렇게 여자들이 조건을 따져도 여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남자들이 그 조건을 다 맞춰가지고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태에서 1997년 홍콩이 떡하니 중화인민공화국에 반환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홍콩은 기본적으로 영어를 잘하잖아요. 영국 속국이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서양으로 튈 사람들은 다 튀고 남은 사람들은 가성비가 좋은 중국 본토 여자랑 결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중국 본토 여자 입장에서도 능력이 좋은 홍콩 남자랑 결혼을 하면 이득인 거죠. 그러다 보니 홍콩 여자들은 어떻게 돼?
결혼할 남성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2000년 중반에 여성 국회의원을 막 앞세워가지고 국제결혼 금지법을 발의하려고 추진을 합니다. 하지만 실패했죠. 그래서 홍콩 여자라고 얘기를 할 때 이걸 나눠야 돼요, 세대를. 1997년 이전에 태어난 여자인가, 아니면 이후에 태어난 여자인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고서 이 특징을 말을 해야 돼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비자발적 독신녀가 되어서 아직도 혼자 살고 계시거나 영국 남자랑 결혼해서 영국에 가서 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과거에 홍콩에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즘의 홍콩 여자들은 과거의 홍콩 여자들처럼 남자에게 집을 해와야 된다, 지참금을 많이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조건들을 많이 보지 않아요. 장벽들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죠. 제가 중화권 남자들은 여자들한테 굉장히 잘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남자가 압도적으로 부자다 이러면은 첩을 두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에 100%는 없잖아요. 모든 남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첩을 두는 경우가 많더라. 홍콩에서는 축첩이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긴 하지만 근데 중화권에서 돈이 많은 남자들 사이에선 바람을 피는 경우가 많더라. 근데 한국도 예외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남자든 여자든 돈이 많으면 예쁘고 잘생긴 사람에게 돈을 한 달에 얼마씩 주고서 300만 원씩 주고서 스폰을 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나라에 아이돌이 되려고 준비하고 있는 연습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서 몇 명이나 데뷔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데뷔를 했다고 해도 그 중에서 얼마나 몇 명이나 성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공하기 전까지 이 예술가들은 배를 고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폰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앞으로 한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 더 안 좋아질수록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분들 입장에선 돈 몇 푼 쥐어주고 아름답고 예쁜 청춘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첩문화, 스폰 문화를 중화권에만 한정해서 말하기가 좀 그래요. 왜냐면 전 세계가 다 그래. 이 문명이 시작하면서 없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속되어 오는 게 뭐가 있어요? 창녀, 성매매, 스폰 문화. 이제 간통법도 없어졌겠다. 스토킹 금지법도 생겼겠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막 오빠 이 여자 저 여자 이렇게 울리고 다니는 거야. 너랑 결혼할 거야 라고 막 이게 사기를 칠 수가 있는 거지. 여자도 나 오빠랑 결혼할게 이러면서 막 사기를 칠 수가 있는 거지.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그리고 스토킹 금지법이 생기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자꾸 연락해요, 스토킹해요, 이러고 막 쳐놓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마음대로 사귀고 자유롭게 연애할 수 있는, 결혼 후에도 막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신세계가 펼쳐진 거죠. 돈 있는 사람에겐 천국의 문이 열린 겁니다. 자, 그리고 홍콩 남자 하면은 옛날에 그 고전 홍콩 영화 주윤발, 주성치 이런 사람들 얼굴이 떠오를 건데 실제로 홍콩에 그런 얼굴의 남자들이 있냐? 있긴 하겠죠. 근데 많지는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한국에서도 한국 드라마를 보면 정말 잘생긴 꽃미남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그분들이 한국 남자 평균 외모입니까? 홍콩에서도 홍콩 배우처럼 조각 미남처럼 생긴 사람이 평균 외모가 아니다. 그리고 홍콩 남자들은 굉장히 온순한 편이에요. 온화해요. 일단 기본 매너가 유럽식으로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여자한테 잘 맞춰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홍콩도 그 중화권 사람들이랑 똑같이 옛날부터 만나던 오래전 첫사랑이랑 연애를 하고 쭉 연애를 장기적으로 해서 10년 동안 사귄 다음에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요. 시집살이는 전혀 없다고 해요. 없는 편이지만 그 홍콩도 자식을 별로 안 낳는단 말이에요. 1집 1자녀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랑 되게 가까운 데서 살면서 자주 보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중화권 사람들은 맞벌이가 기본 스탠스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랑 결혼을 하려면 맞벌이를 평생 할 각오를 하고 결혼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대만은 어떠냐? 대만은 일본이랑 중국이랑 오묘하게 섞였어요. 어떤 식이냐면은 대만 남자들도 여자한테 엄청나게 잘해요. 가정적이고. 근데 중국 본토와는 달리 옷도 세련되게 잘 입고 씻기도 잘 씻어요. 뭔가 현대화된 중국이랄까?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럼 대만 여자들은 어떨까요? 대만 여자들은 화장을 잘 안 해요. 우리나라는 화장이 기본 스탠스잖아요. 어디 나가든 화장을 하고 가잖아. 그게 매너잖아. 근데 대만에서는 여자들이 내추럴하게 다녀요. 막 그냥 안경 쓰고 다니고 편하게 입고 다니고 화장을 잘 안 해요. 오히려 화장을 진하게 하고 다니면 저 사람 이상한데? 이런 느낌을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여고에 다니잖아요. 여고에 다니면 여자들이 그냥 렌즈도 안 끼고 안경 끼고 뿔테 안경 끼고 추리닝 입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냥 캐주얼 입고서 그렇게 편안하게 수수한 차림으로 다닌다. 그리고 대만은 홍콩이랑 비슷하게 외식을 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요리를 잘 못하는 여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하도 여자들이랑 남자들 그 둘 다 해당이겠지. 거의 다 사 먹고 요리를 하지 않으니까 집에 아파트 안에 부엌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외식을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나가지 않을까요? 엄청 비싸던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유럽이랑 다르게 외식 물가가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 장봐서 해먹는 게 더 비쌀 수가 있어. 대만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랑 비슷한 점은 굉장히 친절하다는 점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대만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일본 자체를 너무너무 좋아해. 그래서 이 대만 사람들이 일본에 유학도 많이 가고 일본 사람들이 대만에 많이 와서 살기도 해요. 그리고 마카오가 홍콩이랑 되게 가까워요. 이 마카오에서 제트보트 1시간만 타면은 바로 홍콩에 도착해요. 그래서 그런지 성향도 되게 비슷해. 뭐 따로 구분해서 말하기 좀 그럴 정도로 성향이 굉장히 비슷한데 이 마카오 여자들도 독립적이고 진취적이고 이 돈을 벌고 싶어하는 그 열망이 대단해요. 성공에 대한 이 갈망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마카오에 막 돌아다니다 보면은 동남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착각을 할 수 있어. 하도 동남아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마카오 사람들은 동남아 사람처럼 생겼구나. 한 필리핀, 베트남처럼 생겼구나. 요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그분들 홍콩에 오신 동남아에서 홍콩에 온 분들은 거의 가정부를 하려고 오신 분들이고 마카오에 온 분들은 뭐랄까 물론 가정부로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두 부류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원정하러 오신 분 반 그리고 가정부 하러 오신 분 반 그런 분들이 많아서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그분들 마카오 사람들 중국 사람처럼 생겼어요. 우리처럼 생겼어요. 근데 동남아 분들만 원정을 가냐? 아니죠. 뉴스에 보면은 낯 뜨거운 뉴스를 많이 볼 수 있는데 한국 여자들도 원정 성매매를 많이 나간다고 해요. 마카오는 카지노가 유명하죠. 그러다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화대값이 그 한국에서 하는 영업행위보다 영업이라고 할게요. 영업행위보다 훨씬 더 많이 쳐준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10배, 100배 더 쳐주니까 그쪽으로 가가지고 원정으로 해서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럴 거면은 차라리 성매매를 합법화시키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는 인류가 사라지지 않는 한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불법화를 시키고 금지를 해도 음지에서 할 거란 말이에요. 원정까지 나가는 걸 봐. 그냥 차라리 성매매를 합법화를 해가지고 세금을 떼는 게 어떨까요? 지금 국가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국민연금도 못 받을 판에 차라리 그거를 그 성매매를 합법화를 해가지고 예산을 채워넣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막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닐까. 아싸리 오픈을 하고 세금을 뜯어버리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들은 합법적으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좋고 나라에선 세금을 뗄 수 있으니까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거 아닌가? 또 이게 사회적 문제를 건드린 건가? 또 3,000% 셌어. 왜 자꾸 3,000% 세는 거지? 오케이. 아무튼 싱가포르 얘기하고 있었죠. 싱가포르는요. 그냥 중국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화교는 화교인데 서양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된 화교는 화교끼리 결혼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싱가포르에서는 백인이랑 결혼을 되게 많이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이 싱가포르 그 나라 자체가 굉장히 국제적인 곳이잖아요. 그리고 또 싱가포르는 뭐예요? 금융의 허브예요. 금융업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사는 곳이에요. 변호사들도 많고. 나 갑자기 생각해서 떠올랐어.
제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 미국 변호사 친구랑 맨날 어울려서 놀았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한국의 김앤장에서 일을 했었대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빠삭한 거야. 그래서 저랑 몇 번 대화를 나누다가 저한테 가장 처음 질문한 게 뭐냐면 야, 너도 스카이 출신이냐? 이러는 거예요. 한국은 스카이를 졸업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카스트처럼 계급이 나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 스카이 아닌데?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은 유학파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 유학파도 아닌데? 근데 어떻게 스카이도 아니고 유학파도 아닌데 영어를 해? 이러면서 되게 신기하게 보더라고요. 처음에는 진짜 기분 더러웠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얘는 그냥 외국인인데 어디서 이런 인식을 배웠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깔린 인식이 이렇구나 라는 거를 외국인의 입을 빌어서 눈을 빌어가지고 알게 되었다니까요. 새삼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고 우리의 이 학벌주의가 앞으로 도래할 AI 시대 때도 계속적으로 존속을 할 수가 있을지 그 특권층을 유지시켜주는 수단이 되어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여러분 챗 GPT라고 아시죠? 검색 몇 번만 때리면은 논문 한 편을 써주는 인공지능 로봇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미래에는 그 다양한 경험과 창의성, 그리고 책을 독서를 많이 해서 얻은 지혜들, 이런 다양한 경험과 지혜를 융합해서 뭔가 새로운 걸 창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경쟁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싱가포르에는 외국인들도 많고 그들과 어울릴 기회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 결혼도 굉장히 흔해요.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느낀 게 뭐냐면 여자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친구가 될 때도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먼저 다가가고 파티에 초대하고 그리고 친구가 되는 거야. 너 나의 친구가 되어라 하는 것처럼. 이 싱가포르 여자들은 아주 자신감이 넘친다. 그리고 긍정의 기운이 뿜뿜한다. 그리고 굉장히 건강미가 있어요. 이 싱가포르 여자들이 운동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얼굴도 태닝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거의 아침에 나가면은 조깅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일 거예요. 건강에 관심이 많고 대신에 이게 싱가포르이 굉장히 습하고 덥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장을 하시는 분들이 잘 없어요. 그리고 싱가포르에는 남자들이 오히려 여자보다 덜 적극적이에요. 여자들은 막 먼저 들이대. 근데 남자들은 오히려 점잖게 있는다. 이 남녀의 상반된 특징이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